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린 여자 김영주입니다. 오랜만에 왔어요. 이제 다시 또 새로운 힘을 얻어서 열심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2021년 6월 28일 월요일 밤 10시 반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도 조금 읽었던 책인데 더 읽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 글 조유미, 그림 화가유.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 미워하지 말자. 아무리 미워도 미워하지 말자. 겨우 그 정도인 사람 때문에 감정을 소모할 필요 없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상처를 주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던지는 돌은 피하면 되지만 귀에 꽂히는 말과 눈에 담기는 행동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는 건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하지만 상처를 받더라도 미워하지 않는 건 내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다. 상처를 증폭시키는 건 미움이다. 나에게 상처 줬던 일을 계속 떠올리고 미워하다 보면 손톱만 했던 상처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 사람이 줬던 상처는 어쩌면 금방 녹아 없어질 만큼 조그마한 눈꽃이었는데 거기에 내가 미움을 얹어서 커다란 눈덩이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상처받았던 일과 비슷한 상황만 맞닥뜨려도 집채만한 눈덩이가 날아와 내 가슴을 친다. 누군가가 아무리 미워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 미움은 해롭다. 미움은 성격을 삐뚤어지게 하고 가치관을 망쳐놓고 마음을 좁게 만든다. 결국은 내 손해다. 난 못난 사람 때문에 그 못난 사람 때문에 나를 망치는 것이다. 미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겨우 그런 사람 때문에 나를 망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미움의 대상을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저 미워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그 사람을 생각 위에 올려놓고 자꾸만 뒤적거리면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상처만 남길 뿐이다. 마음의 흉터가 남으면 예전에 겪은 상처와 비슷한 일이 스치기만 해도 심장이 요동친다. 심장이 쿵쾅 내 가슴을 칠 때마다 고통을 느낀다. 그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미움의 대상이 그어 놓은 틀 안에서 살게 된다.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지게 되고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올가매게 된다.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작디 작은 존재가 되려고 움츠려 든다. 그 나쁜 사람 때문에.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소중한 사람이기에 그 사람을 미워해선 안 된다. 미움은 나를 망가뜨릴 뿐이다. 나는 이 세상에 열심히 피워낸 꽃이다. 좋은 물과 좋은 공기와 좋은 햇볕만 받고 자라도 부족할 만큼 귀한 꽃이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자신을 지금 조금 더 소중히 여겨도 된다. 어제보다 오늘 더. 어제보다 오늘 한 뼘 더 자랐다면 충분히 자라고 있는 것이다. 그 한 뼘이 모여 큰 나무가 될 테니까. 내가 지금 자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정확한 지표가 없어서 현재에 만족해도 될지 아니면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는지 종종 헷갈린다. 잘된 것과 잘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잘된 것은 목표하던 바를 이루어서 결과물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잘하고 있는 것은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 딱히 보여줄 것도 없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도 없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내가 잘하고 있어도
늘 불안함을 동반한다. 그러니까 아직 부화하지 않은 알인 셈이다. 불투명한 껍질로 둘러싸인 상태이며 내가 부활을 할 수 있을지, 부활을 한다면 무엇으로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기에 마냥 기뻐할 수도 없고 마음 놓고 쉴 수도 없다. 사람은 불안한 상황에 놓이면 마음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에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채 왔다 갔다 한다. 하루는 이게 맞는 것 같다가도 다음 날에는 이게 아닌 것 같고, 또 하루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가도 다음 날에는 지구상에서 내가 제일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차라리 아예 긍정적이거나 아예 부정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괜찮은데, 긍정적이었다가 부정적이었다가를 반복하니 마음이 온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잠이 안 온다거나 식욕이 없다거나 심장이 너무 쿵쾅거린다거나 우울하거나 무기력하거나 하는 증상들이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잘 나타난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성과는 없으니 말이다. 잘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불안할 수조차 없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실패가 두렵지 않기 때문이다. 실패가 두려운 것은 온갖 시간을 쪼개가며 있는 힘껏 노력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속상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실패하고 싶지 않은 것과 실패가 두려운 건 다르다. 실패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실패가 두려운 마음은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그 차이는 실패를 두려워해 본 사람만이 구분할 수 있다. 만약 내가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건 아마도 내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꼭 기준을 세워야만 마음이 진정될 것 같으면 어제를 기준으로 삼아보는 것도 좋다. 어제 틀렸던 문제를 오늘 다시 풀었을 때 맞았는지, 어제는 못 참고 화냈던 상황을 오늘은 침착하게 해결해 나갔는지, 어제는 조금 게으르게 보낸 시간을 오늘은 알차게 보냈는지, 이보다 더 사소한 일이라도 좋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았다면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건 엄청난 일이다.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1cm도 안 되는 수정란이었다가 조금씩 자라서 지금의 키가 되었다. 긴 세월 동안 1cm씩, 아니 그보다 더 작은 단위로 자라다가 지금의 키가 된 것이다. 키는 보통 20대 초반이 되면 성장이 멈추지만 인생은 아니다. 10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내 나이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일 뿐이다. 지금 당장은 1cm씩 자라는 키가 눈에 띄지 않겠지만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그 1cm가 모이고 모여서 내가 성장할 수 있었음을 느낄 것이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성장이 끝난 게 아니라 성장하는 중이니까. 어제보다 오늘을 더 잘 보냈다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가야 할 길을 가면 된다. 하나도 모르겠다. 가끔씩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게 숨어버리고 싶다.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시간들이 무섭다. 혼자 있고 싶으면서도 혼자가 되는 게 두렵다. 밤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에 치여서 정신없이 지나가는 낯이 좋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때문에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한다. 무슨 걱정이 그리도 많은지 마음 고생을 사서 하는 것 같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버겁다. 나의 이런 암울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건 싫다. 내가 어찌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마음이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을 볼 줄 아는 건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보이는 마음을 얼마나 편견 없이 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었다. 어느 여름 가평으로 놀러 간 적이 있었다. 내가 묵는 펜션의 한 구석에 하얀 스피츠가 묶여 있었다. 나는 개를 좋아하면서도 개를 무서워했다. 동물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대화로 푸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하니까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개가 너무 귀여워서 가까이 다가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한 발짝, 한 발자국씩 천천히 그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천천히 다가갔다. 내가 다가가도 그 아이는 짖지 않았다. 짖었으면 바로 돌아갔을 텐데 나와 눈을 계속 마주치고 있었다. 하지만 꼬리를 흔들지는 않아서 만지는 건 조금 두려웠다. 사나운 눈을 가진 아이는 아니었지만 꼬리를 흔들지 않는 걸 보니 나를 경계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아이의 이름은 하루였다. 나는 하루와 15분 정도 눈인사만 하다가 방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자전거를 타려고 나가는 중에 하루가 눈에 띄었다. 마침 주인 아저씨가 계시길래 하루가 혹시 물지는 않는지 물어봤다. 주인 아저씨는 물지 않는다고 말했다. 순간 그 질문을 한 내가 너무 웃겼다. 무는 개, 물지 않는 개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없을 뿐더러 하루는 주인 아저씨를 물지 않을 테니까 너무나도 뻔한 질문을 한 셈이다. 아마 주인 아저씨는 이때까지 하루에게 물린 펜션 손님이 없다는 의미로 말씀해 주셨겠지만 어쩌면 내가 하루의 물림 대상 1호가 될 수도 있을 테니 여전히 나에게 하루는 경계해야 할 대상이었다. 잠시 자전거를 두고 하루에게 다가갔다. 그래도 어제 한번 봤다고 제법 꼬리를 흔들어 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 꼬리를 믿지 못했다. 내 손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마음에 꼬리로 유혹하는 거라 생각했다. 하루와 계속 대화를 시도했다. 하루야, 나는 너를 만져보고 싶은데 네가 나를 물까봐 무서워. 혹시 나를 물 거야? 물 거면 미리 신호를 좀 해줄래? 그럼 그냥 갈 테니까. 하루는 나를 멀뚱멀뚱 쳐다봤다. 그래, 너를 무서워하는데 자꾸 만지려고 시도하는 내가 우습겠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는데 네가 너무 귀여워서 그래. 여전히 하루는 나를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했다. 의사소통이 될 리가 없지 하는 생각에 일어나려는데 신고 있던 샌들이 밀려 몸이 살짝 앞으로 기울어졌다. 다행히 앞으로 넘어지진 않아서 하루에게 돌격하진 않았지만 마음만 먹으면 나를 물 수 있는 충분한 거리였다. 하지만 하루는 여전히 쟤는 왜 저래 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나는 하루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자랐던 것 같다. 왼손을 불끈 쥐고 손등을 하루의 코끝에 가져다 대려고 다가갔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러자 하루는 손 냄새를 킁킁 맡기 시작했다. 하루가 냄새 맡는 걸 멈추자 손을 살짝 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 했다. 그러자 하루는 눈을 감고 내 손을 받아들였다.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어쩌면 하루의 꼬리는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 나와 빨리 친구가 되고 싶어서 온 힘으로 꼬리를 흔들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하루의 마음을 믿지 못하고 나를 물기 위한 속셈으로 여겼다. 만약 샌들 때문에 내가 비틀거리지 않았다면 아마 펜션을 떠날 때까지 하루와 교감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인간관계가 힘이 들 때마다 사람의 마음이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불가능한 소망을 품곤 했다. 보이면 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하루에게 다가가지 못한 나를 보고 나니 막상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 하더라도 나는 또 의심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심을 진심으로 봐주지 않으면서 모두가 나에게 진심이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욕심일지도 모른다. 보는 사람의 마음이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데 보인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오늘은 여기까지 읽습니다. 2021년 6월 28일 기준으로 다시 읽기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